중학생도 볼 수 있어. 이게 왜 15세 관람가 소개남. 먼저 청불일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중학생도 볼 수 있는 영화 첫 번째, 바로 영화 할로우맨입니다. 누가 봐도 쌉변태 히키코모리 같은 남자 케인. 하지만 사실 그는 이와 반대로 미국 정부에서 주관하는 프로젝트 할로우맨을 실험하는 팀의 리더로서 현재 비밀리에 투명인간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어찌 보면 굉장히 스마트한 남자였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 차례 실험 끝에 그는 생명체를 투명화시키는 데 성공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그는 실험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연구를 더 진행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게 프로젝트의 성공 보고를 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그의 대담함은 곧바로 3단계 실험, 즉 인체 실험으로까지 이어지는데 어이없게도 3단계 실험에 쓰일 실험 대상을 자신으로 하겠다는 케인. 팀은 당연하게도 모두가 반대했지만 케인의 황소 고집은 보통이 아니었고 결국 케인은 자신을 투명화시키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투명인간화에 성공한 케인은 투명인간이 된 상태에서 점점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욕망과 과대망상이 분출되기 시작하는데 저는 영화 할로우맨을 중학생 때 처음으로 OCN 채널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엔 순수하게 와 투명인간이라니 이거 장난 아니겠는데? 라는 마음으로 영화를 보았는데 점점 러닝타임이 지날수록 그 당시 굉장히 사실적으로 다가왔던 CG 장면 그러니까 이렇게 고추가 답 해보자. 인간의 어두운 욕망을 보여주기 위해 적나라하게 표현됐던 연출로 인해 결국 제 순수하고 더러웠던 사춘기의 가치관이 이 작품으로 살짝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작품을 보시게 될 15세 이상 청소년들은 이 점 유의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두 번째 의외의 15세 관람가 작품은 바로 영화 고스트쉽입니다. 1962년 어느 날 화려한 조명이 감싸는 호화 유람선에서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레버를 올리자 쇠줄로 된 와이어가 순식간에 손님들을 향해 덮쳤고 그렇게 선상에 있던 손님들은 모두 허무하게 목숨을 잃게 되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 2002년 여기 바다에 침몰된 배를 인양하는 민간 인양 작업팀 북극전사호의 선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인양 작업을 무사히 끝내고 또다시 한 건 했다는 기쁨에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기상 관측 조종사 잭은 뜬금없이 북극전사 선원들을 찾아와서는 지난달에 자신이 우연히 발견한 괴선박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배를 같이 인양해보자고 그들에게 슬며시 제안을 합니다. 딱 봐도 엄청 큰 사이즈에 오랫동안 표류돼 있었던 것 같은 괴선박. 대박의 스멜이 스물스물 풍겨오자 북극전사 선원들은 결국 잭의 제안을 수락하게 됐고 마침내 그들은 문제의 그 괴선박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괴선박을 발견한 선장 머피는 괴선박을 보자마자 충격에 휩싸이는데 알고 보니 그 괴선박은 몇십 년 전에 실종되어서 모든 뱃사람들이 찾길 원하는 안토니아 그라자호였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선원들은 어딘가 음습해 보이는 안토니아 그라자호를 꼼꼼히 수색하기 시작했고 곧 엄청난 금괴를 발견하고는 기쁨의 환호를 지르는데 그것도 잠시 갑자기 뜬금없이 자신들이 타고 왔던 인양선이 폭발하면서 그들은 모든 외부와의 통신이 두절되어 고립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차츰 믿을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을 겪게 됐는데 초등학생 때 영화의 첫 인트로를 보며 무슨 타이타닉 같은 영화인가 싶어 아무 생각 없이 이 영화를 봤었던 사춘기의 소개남. 그는 문제의 철사 장면을 본 이후로 다시는 줄넘기를 하지 못해 살이 쪘다고 합니다. 하지마 이 개새끼야! 어쨌든 그만큼 첫 장면의 임팩트는 역대 공포영화 중 탑이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영화의 인트로를 제외하더라도 이 영화가 왜 15세 관람가지라고 의문이 들게 만드는 장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런 고어하면서도 선정적인 느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이 놀랍게도 15세 관람가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작품을 소개해볼까요? 세 번째 작품은 호러 영화 3대장으로도 유명한 작품, 바로 영화 13고스트인데요. 어둠이 깊게 들이온 어느 날 밤, 여기 폐차장에서 비밀리에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요원들, 그리고 그들을 진두지휘하는 고스트 헌터 사이러스가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12번째 악령이라 불리는 저그넷을 잡기 위해 이 폐차장을 무대로 악령을 유인하게 되는데, 하지만 갑작스러운 이상현상으로 사이러스는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의 죽음으로 인해 사이러스와 왕래도 없이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던 조카 아서는 Mr. Kurikos. That's right. You're, 어느 날 뜬금없이 사이러스의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I've instructed my lawyer, Mr. Moss, in my last will and testament. 과거의 화재로 아내와 재산을 많이 잃었었던 아서는 삼촌의 죽음에 애도와 기쁨을 동시에 느끼며 곧바로 가족들을 데리고 사이러스의 변호사와 함께 굉장히 특별해 보이는 대저택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헌데 대저택에 도착한 그들 앞에는 사이러스의 전 동료 레프킨이 전력소 직원으로 위장한 채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데 집으로 들어온 레프킨은 집을 둘러보던 도중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서에게 빨리 이 집을 나가자고 재촉하기 시작하는데, I'm getting my ass out of the big glass house. Grab your children. Do the same. 이게 뭔 삽소리인가 싶은 아서. 그런데 그때 어느새 사라진 변호사와 함께 사이러스의 대저택은 알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고, 그와 더불어 각 방에서 특이한 안경을 발견한 가족들은 그 안경을 쓰자 집안의 특별한 존재들을 볼 수 있게 됐죠. 영화 더 헌팅, 헌티드 힐, 그리고 13고스트, 이 세 영화는 리메이크된 호러 3대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도 어릴 때 보고 참 인상 깊게 남았는데, 아무래도 이런 고어하면서도 이렇게 보고 싶지 않은 귀신인데 보고 싶은 귀신 때문이겠죠? 참고로 반으로 죽인다는 말이 어떤 방식인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저는 이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어찌됐든 이 영화의 비하인드도 짧게 소개해보자면, 사실 영화 13고스트를 제작한 스티븐 백 감독은 이 작품 이후로 방금 전 소개해드린 영화 고스트십을 찍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추억팔이를 할 수 있는 명작 영화 향수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어느 생선시장에서 태어나자마자 사생아로 버려진 장 바티스트 그르노이. 18세기 프랑스 사회에서도 흑수저 오브 흑수저인 장 바티스트였지만, 이런 상황과는 반대로 그에겐 누구보다 뛰어난 엄청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능이 뭐냐면 바로 평범한 사람과는 궤를 달리하는 미친 후각 능력이었죠. 냄새로 또 다른 세상을 보던 장 바티스트. Language proved inadequate for all the olfactory. 결국 그는 이 악마의 재능으로 향수 가게에 취업하게 되고, 그곳에서 향수 제조법에 대해 배우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장 바티스트는 우연히 마주친 한 여인에게서 지금까지 맡아보지 못한 특별한 냄새를 맡게 되죠. 그래서 그 향기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그는 뛰어난 후각으로 최고의 향수를 만들어 보지만, 아쉽게도 전에 맡았던 여인의 향은 그가 절대 흉내를 낼 수 없는 향기였습니다. 그렇기에 결국 그는 자신만의 기괴한 방법으로 향수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와 더불어 도시에서는 알 수 없는 연쇄살인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영화 향수는 상업성과 예술성 모두 만족시키는 명작이라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실 때문에 이제 막 15세가 된 자녀와 함께 이 영화를 보게 된다면 이런 장면들로 인해 서로가 어색해질 수 있으니 시청하실 때 꼭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비하인드 또한 짧게 말해보자면, 원작 향수는 2006년작 파트리크 G 스킨트의 소설 향수,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를 원작으로 하여 만들어졌는데 원작자가 영화로 만들어지길 원하지 않아 제작사와 감독은 15년이 넘도록 그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영화에 나오는 최후의 향수는 실제로는 콜라와 물을 섞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집단 씬은 실제 촬영에서는 800명 정도가 동원되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오늘은 청불일 것 같은데 알고 보면 15세 관람가 영화들을 소개해봤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작품들이 있을까요?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광호의 돌이 공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굿바이.